수시 전형 지원을 해야 하는데 뒤늦게 이 선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쌤 강근철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수시 전형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마지막 최종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시 전형 지원 시에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아마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약간은 후련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 선생님, 3학년 1학기에 최대한 내신 잘 받는다고 가정하면 6월 모평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수능에서 1등급 정도씩만 올린다면, 이런 가정들 엄청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냉정해져야 됩니다. 입시 결과는 현실입니다. 드라마처럼 뭔가 기적적으로 내가 합격하거나 나에게만 행운이 찾아와서 극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시 6장 카드 지원하면 그 중에 몇 군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있고, 그리고 추가로 몇 군데 더 합격 연락 올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6장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에요. 한 가지 더, 어떻게 각 영역별로 본인이 받은 최고 등급이 수능 시험 예상 등급일 수 있죠? 예를 들어 3합 7을 맞추는데 3월 모평에서 잘 나온 과목에서 2, 6월 모평에서 잘 나온 또 다른 과목에서 2, 그리고 9월 모평 예상에 3, 이렇게 모아서 3합 7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 이제까지의 여러분 인생 최고 기록인 거고 수능 예상 등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 말고 현실을 대입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입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메타인지입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의 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 성적과 비교과가 전국 모든 수험생들, 그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합 속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지원자 평균? 사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몇 명만 합격하는 입시 경쟁에서 지원자 평균, 전체 지원자의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령 내가 A라는 대학의 미디어 학과에 지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국의 그 대학 미디어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비교과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딱히 없다면 나는 지원자 평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의 비중이 수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시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내 내신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 정시를 통해서도 그 학교, 그 학과를 갈 수 있을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로는 갈 엄두도 못 내는 학교, 학과를 수시 전형에서는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희망회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발 최종 합격자 점수는 보지 마세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점수. 그 학생이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기적이 올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은 다릅니다. 지금 수시 전형 지원을 앞둔 분들께 필요한 건 자신감이지 희망이 아닙니다. 잠시 희망은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두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차단해라. 아마 수험생 본인들은 지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누가 대신 어떤 결정을 해주길 원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사람은 귀가 얇아져요. 팔랑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희망, 담임 선생님의 추천, 학원 선생님 조언, 컨설팅 결과지, 거기다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썰 등등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변해요. 이게 맞나 싶은 걱정이 자꾸만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모든 정보들이 수험생을 괴롭게 만들고 입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수시 관련 정보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끄세요. 이 영상만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어려운 건데 최종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정에 본인이 책임을 지세요. 학원 선생님 핑계, 부모님 핑계, 담임 탓, 컨설팅 탓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습득한 모든 정보를 참고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에요. 이게 어른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주사위는 던져집니다. 지금까지 접한 정보들만 가지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해주세요. 오히려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입시를 마친 후에 성공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때 그렇게까지 목맸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의 입시에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유아기까지 더해서 14, 15년에 부모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역시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수준의 대학과 학과에 못 갔다고 부모님의 노력이 실패했다거나 자녀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인생을 살면서 더 잘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또 지금은 비전이 있어 보이는 학과라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마칠 때쯤이면 사회 흐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번 입시 결과에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주세요.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원했던 대학, 원했던 학과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 지도하면서 이런 경우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저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어디를 가든 본인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할 겁니다.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게 아니라면 곁에서 지켜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발버둥, 눈물, 간절함의 크기가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재료가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시 지원 최종 단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첫 번째, 희망 회로는 그만 돌리고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 2번째, 지나친 정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 2가지 염두에 두고 적절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필요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